네, 우리 세무회계 2급 제97회 기출문제 세법 1부, 다음 시간에 세법 2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 1번.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와 과세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외국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여기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입니다. 법인세에 추가하여 한 번 더 과세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세와 납세 의무. 우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외국 법인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2번. 국내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없고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구성원이 유한 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 법인이다. 즉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 법인이죠. 외국 법인. 자, 유한회사 외국 법인입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습니다. 3번. 우리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우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과세소득으로 과세합니다. 4번. 비영리법인은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번.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과 우리 기업회계, 회사에서 회계 처리한 순이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차이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라 부릅니다. 2번. 결산조정은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을 결산조정사항이고요. 차기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송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번. 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세의 과소계상한 경우 회사 선택에 따라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입금 또는 송금 항목을 말한다. 아니죠. 신고조정사항은 강제조정입니다. 법인세법상 수익인데 입금인데 회사에서 회계처리 수익을 하지 않았으면 강제 입금 산입해야 되고요. 법인세법상 송금인데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지 않았으면 송금 산입 강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이란 결산세 과소계상한 경우, 비용을 과소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이제 입금은 제외돼야 됩니다. 송금만 들어가야 됩니다. 송금. 근데 확실하게 3번이 틀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4번도 원칙사항은 4번의 정확한 표현은 결산세 비용을 과소계상한 경우 송금 산입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이렇게 하야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문제 3번.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금액을 계산하시오. 주식발행 초과금은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채무 면제이익 입금 항목이고요. 2월 결성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금 항목이죠. 200만 원. 재산세 환급액, 재산세 납부액이 송금 항목이기 때문에 환급된 금액 입금 항목입니다. 350만 원이고요. 자, 국세, 지방세, 과온합금의 환급금이자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마지막 차량 운방 후 처분 금액 500만 원. 처분 금액은 입금 항목이죠. 500만 원. 장부가액은 송금 항목이고요. 자, 1,050만 원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번. 기계장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 취득가액 300만 원이고요.
회계상 감가상각비 40만원, 상각범위액 60만원입니다. 시임부족액이 20만원 발생하죠. 시임부족이 20만원인데 이 시임부족의 한도로 정기에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있으면 송금 산입 가능합니다. 20만원 되겠죠. 20만원. 정기 2월 상각부인액이 50만원인데 한도가 20만원. 원칙은 시임부족액은 세무조정이 없지만 정기 송금 불산입 항목이 있으면 이 시임부족액 한도로 송금 산입 가능합니다. 자, 5번.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송금 산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직원에게 주총회에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은 송금 산입된다. 직원은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를 초과해도 전액 송금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임원 같은 경우는 아니죠. 임원은 상여금도 한도 초과하면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도 한도 초과하면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 2번. 법인이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입니다. 이익처분, 송금 불산입. 직원이나 임원이나 똑같습니다. 3번.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익금이죠. 가지익금, 빌려준 거, 대여금입니다. 4번.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이사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6번.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예속 시기로 옳지 않은 것. 1번. 잉여금 자본전입, 주주총회 결의한 날이고요. 3번. 합병 등기일입니다. 감자, 자본감소 결의일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해산은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7번. 법인세법상 대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1번. 채무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도 아니고요. 대송금 대상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채무자 파산, 3번에 회생계획인가 결정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번.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전부 다 대송금 인정이 되고요. 8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산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자, 우리 부당해산 부인은 어떤 거죠? 특수관계자 손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법인세법상 부당해산 부인 적용합니다. 1번.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현물 출자, 과대 상각한 경우, 손해본 거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사는 경우 또는 현물 출자받은 경우. 2번. 무수익 자산을 매입, 현물 출자받거나 그 자산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손해본 경우요. 4번.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출연자, 주주가 아닌 임원, 직원에게 사택 제공한 거는 부당해산 부인 보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소액 주주 임원 또는 주주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 사택 제공은 부당해산 부인이 아닙니다. 9번.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 1번. 기부금이란 원칙상 해당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제출한 금액, 재산 중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법정 기부금 단체 50% 한도로 적용됩니다. 3번.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한한 경우 50% 한도 기부금, 우리 법정 기부금 단체입니다. 50% 한도 기부금. 법정 기부금은 장부가액 기준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우리 기부금은 현금주의, 지출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 항목입니다.
접대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입니다. 10번 법인세법상 결성금의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성금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한도로 차감한다. 우리 소급공제. 2번 중소기업에 한해서 적용되고요. 반드시 소급공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2월 결성금 공제를 받고요. 3번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결성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환급대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 자, 올해도 신고, 작년에도 신고, 올해 발생한 결성금, 작년 소득에서 공제, 소급공제 가능합니다. 4번 세무상 결성금이 발생한 법인은 소급공제만 적용 가능하다. 아니죠. 원칙은 2월 결성금 공제입니다. 원칙은 2월 결성금 공제. 다만 중소기업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소급공제 가능합니다. 11번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 법인은 중간연합 의무 없습니다. 2번 우리 중간연합도 분납 적용됩니다. 3번 중간연합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4번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중간연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3개월이 냈기 때문에 틀린 편입니다. 12번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순서. 여러가지 우리 법인세는 최저한세도 있고요. 또 2월 공제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세액감면을 우선, 그 다음 2월 공제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세 번째로 2월 공제가 되는 세액공제. 정답 2번입니다. 나, 가, 다가 됩니다. 13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해당되는 거. 정답은 2번이죠.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에 대한 세액공제. 네 가지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각종 연구인력 개발비, 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부 다 주택특례자법입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우리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본점만 가능한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본점 또는 지점이 됩니다. 2번 정해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는 폐업 신고해야 됩니다. 폐업 신고하고 새로 명의 취득하는 사람은 새롭게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고요. 상속인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 정정입니다. 상속인 경우에만 정정입니다. 3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전일까지 1%, 공급가액의 1%. 4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과세사업자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고요. 법인이면 법인세법, 개인이면 소득세법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며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2번 부동산 임대업은 그 법인의 부동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3번 제조업의 경우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의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4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건설한 장소가 아니고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점 소재지, 등기부에 적힌 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으로 적힌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16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상에 해당되는 것. 1번 출자자가 자기 출자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주식, 지분, 양도 아닙니다. 조세 물납 공급보지 않습니다. 재화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공급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교환계약, 가공계약. 자, 17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소비대차 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아니죠. 우리 연체이자는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번.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가액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3번. 대가를 외국 통화나 그 밖에 외국 환으로 받는 경우로서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4번.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공급가액이다. 맞는 표현이죠. 정답 1번입니다. 8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유형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일반이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는 재고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다. 자, 일간납이죠. 일간납. 일반이 간이로 변경되면 납부. 반대는 재고 매입세액. 1번은 간 1이니까 재고 매입세액.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재고 매입세액 공제 계산은 우리 감가상각자산뿐만 아니라 재고품도 해당이 됩니다. 건설용인 자산도 해당이 되고요. 3번. 재고 납부 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간이가치자로 변경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합니다. 우리가 디테일한 내용은 안 했지만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때 변경되는 날 업종별 부가가치율. 자, 4번. 일반이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 납부세액도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을 받을 수 있다. 자, 원래 납부 의무 면제는 이제 4,800 미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자, 다만 재고 납부세액 있는 경우는 이거는 납부 의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원래는 납부 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는 하되 납부 의무는 면제되나 이 재고납부세액은 성격이 좀 틀린 거죠. 재고납부세액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신고서에 보게 되면 확정신고할 때 매입세액 신고서 보게 되면 예정신고 누락분 내용이 있죠. 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죄송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용견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세, 사, 매, 면접점비, 토. 매입세액 불공제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8번.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20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주택임대, 신문잡지, 수돗물,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용역, 택시, 그리고 고속철도 KTX는 과세 대상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1번. 부가가치세법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에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맞는 편이죠. 3번 예정고지의 경우 관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혜택을 줍니다.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주는 규정이고요. 4번 예정고지세액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미만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2번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우리 확정 신고할 때만 합니다. 일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감가율은 건물은 5%,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5%. 그다음 공급의제나 실질공급, 간주공급이나 실질공급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납부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확정 신고할 때만 합니다. 예정 신고할 땐 적용하지 않고요. 확정 신고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만 적용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 공급이나 간주 공급. 실질 공급이나 간주 공급이 발생한 그 과세 기간은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23번) 수정 세금 기한서 발급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번 재화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번 착오로 전자세금기한서가 이중으로 발행되는 경우. 4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정답은 4번이죠. 영수증 발급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23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직전 연도 공급대값 계획이 8천만 원 미달한 개인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표현합니다. 2번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신규 사업 개시자로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 과세 기간에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4번 3천만 원이 아니고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납부 의무 면제. 4번 우리 간이도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수출하면 간이든 일반이든 수출하면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25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5월 1일부터 일반을 받고 싶다. 그럼 4월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전달 마지막 날까지. 일반 과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전달 마지막 날까지.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주관식 보겠습니다. 26번. 자, 26번은 정답만 기억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 복도 사무실에 전시하는 미술품 1,000만 원까지는 송금에 산입합니다. 1,000만 원 이하. 정답 1,000만 원입니다. 27번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구하시오.
자, 결산상기순이익 1억 9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법인세 비용 있죠? 1,000만 원. 자, 다른 내용 없고요. 각 사업용 소득 금액이 2억이죠. 이 비소를 차감합니다. 순서대로 2월 결성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우리 공익신탁이자 소득 1,000만 원 있죠. 자, 과세 표준 1억 9천이고요. 자, 세율 10%입니다. 2억 이하 10%. 산출세액 1,900입니다. 자, 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300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결정세액 1,600이죠. 이 결정세액이 총부담세액이에요. 총부담세액. 원래 이만큼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여기서 또 기납부세액 빼주죠. 원천징수세액. 자, 기납부세액이 500입니다. 미리 낸 거. 차감 납부세액은 1,100이 됩니다. 실제 세금 납부하는 금액은 1,100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총부담세액, 총부담할 세액, 전체 부담할 세액이 1,600입니다. 근데 미리 낸 게 500 있으니까 실제 차감 납부하는 세액은 1,100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총부담세액이니까 1,600만 원이 와야 되고요. 28번.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세법상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우리 감가상각 쭉 있죠. 예. 건물, 그 다음에 유형자산, 광업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업무용 승용차는 특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정액법으로 무조건 상각 방법을 정하고요. 내용연수는 무조건 5년을 봅니다. 정답 5년입니다. 정답 정액법입니다. 29번. 일반 과세자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원래 108분의 8인데 실제 21년인데 23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23년까지는 109분의 9. 과세 표준이 2억 이하, 2억 이하입니다. 자, 2023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과표 기준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 또 특례를 적용합니다. 30번 우리 일반 환급 30일입니다.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30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7회 세무액 2급 세법 제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수하게 약간 취업적인 내용들이 몇 문제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고 일반적인 문제가 전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세법 2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97회 세무액 2급 세법 2부 우리 국세기본법 내용 보겠습니다. 1번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 축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예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맞는 편이죠. 2번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됩니다. 3번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4번 근거과세 원칙이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기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로 해야 된다. 4번에 대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근거과세 원칙은 증거 자료에 의해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 장부에 따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되거나 또는 부과 취소될 때 소멸됩니다. 2번, 납세 고지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 납부 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5년이라면 새로 5년이 기산됩니다. 3번, 5억 이하 국세는 5년, 5억 미만 국세는 5년, 5억 이상 국세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 10년. 정답 3번입니다.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역외 거래는 제외하고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제적기간 10년. 문제 3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했을 때 확정이 되고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때 성립하고 자동으로 확정이 됩니다. 정답 4번이죠. 4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 하면 전부에게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됩니다. 2번, 전대 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3번,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간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거로 봅니다. 공시송달이고요. 4번, 납부의 고지, 독촉, 체납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을 할 때는 등기 우편에 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우편이 해야 되고요. 5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 양도담보 설정자가 원래 주인이고요. 양도담보권자는 대출을 해준 자를 양도담보권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양도담보가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양도담보 설정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양도담보권자가 그 재산으로, 담보한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물적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번,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해야 됩니다. 3번,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물적 납세 의무. 3번, 양도담보 설정자, 원래 이 재화의 주인입니다. 체납 등을 해야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6번, 우리 수정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감면율이 있는데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와 3개월 이내는 75%입니다. 75%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7번, 국세기본법상 과세 전 적부심사의 배제 사유로 옳지 않은 것. 1번,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있는 경우 배제가 됩니다. 2번,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 배제 사유가 됩니다. 즉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날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 8번, 한세은행 채무자 김홍돈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김홍돈이 소유한 주택의 경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웅돈의 채무내역과 소유주택의 경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국세기본법상 김웅돈이 체납한 소득세 중 해당 주택의 경매가액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인가?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자, 주택 경매가액이 9,500이고요. 경매 비용 500만 원. 우리 직접 매각 비용이 직접 비가 가장 우선이 되죠. 예, 경매 비용. 이 재산 처분과 관련된 경매 비용이 가장 우선합니다. 즉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전되고요. 자, 그 다음 대출금이 임대보증금은 보지 마세요. 좀 약간 문제가 이상이 있고요. 대출금은 1,000만 원인데 2021년 6월 10일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신고일이 5월 31일이죠. 5월 31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5월 31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가 이 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그냥 우선 변제 금액 정도는 우선이 된다. 그런 표현만 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 금액 정도만 국세에 우선한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문제 9번. 국세 환급금과 물납재산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사실 물납재산 환급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몇 가지만 체크하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에 1번. 납세자는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혹시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상속세를 물납했는데 이 상속세 부과한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경우면 물납재산으로 다시 돌려야 됩니다. 자, 이때 환급 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되 다만 자본적 지출은 제외합니다. 즉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같은 문제는 1번, 보기 1번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기 1번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다른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이다. 아니죠. 이의신청 적용 가능합니다. 2번.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 신청은 국세 불복 신금에서 임의적 사항입니다. 바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국세청의 심사청구 바로 가도 되고요. 이 신청을 거쳐서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4번.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우리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번.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세무공무원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2번.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해서 장부 등의 검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 납세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사유에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된다. 자, 세무공무원도 어떤 이제 납세 의무자가 이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조사를 회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특정 사유에 해당되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을 보게 되면 특정 대기업들 세무조사 기간 연장했다. 이런 언론 기사를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연장 가능하다. 자, 12번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세무의 2급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대한민국 공무원은 무조건 거주자입니다. 대한민국 해외 나가서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무조건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2번 거주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봅니다. 근데 신고는 출국 전까지 해야 됩니다. 즉 출국하는 날까지 예상세액을 출국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3번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한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4번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기간은 회사 사규에 의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무조건 달력 기준이죠. 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썼다. 원칙은 달력 기준입니다. 선택 불가입니다. 13번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이익은 비과세 맞는 표현이고 2번 정기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3번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번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자, 2천만 원일지라도 우리 소득세법에서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경락대금 여러 가지 분리과세 대상 소득 있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도 또 잘못됐어요. 2천만 원 초과입니다. 2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종결되고요. 일반적인 조건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아닌 조건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도 틀렸고요. 정답 4번입니다. 14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원칙적인 수입시기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상품, 제품,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 인도한 날 기준입니다. 2번 시용 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3번 무임 판매기, 우리 자판기에 의한 판매는 현금을 인출한 날이 귀속시기입니다. 자, 정답 3번입니다. 장기할부 조건도 상품을 인도한 날 원칙적인 수입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가 공급시기인데 소득세법 수입시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5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학교의 교원이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의 받는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고요. 2번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이하입니다. 10만 원. 정답 2번입니다.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받는 급여 비과세고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과세입니다. 15번의 정답 2번입니다. 16번. 자, 16번도 굉장히 우리 세무의 2급에서는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추계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장부 기정하는 경우에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략하게 학습을 했고요. 2번
간주임대로는 3주택 이상입니다. 3주택 이상. 그 다음 3번, 혹시 간주임대로 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법에 정한 소유형 주택은 이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번, 보증금을 받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3억 원을 차감한다. 아닙니다. 보증금 등의 적수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뺍니다. 자, 당연히 이때는 이제 총 주택이 3주택 이상이고요. 보유 대상 주택이 3주택 이상이고, 그 중에 보증을 받는 주택이 2채 이상이면 이렇게 암묵적으로 가정을 깔고 문제가 보기 내용이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만 주택이 3채 중 2채 이상이 보증금을 받으면 보증금의 적수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뺍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복권, 경품권, 추첨권. 2번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원칙은 근로소득이죠. 자, 물론 500만 원 이하는 이제 비과세지만, 그래서 재직 중에 받는 것은 원칙은 근로소득입니다. 3번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기업 소상공제부금의 해질시금, 기타 소득입니다. 18번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 합산하지 않고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 소득으로 분류 과세합니다. 2번 퇴직소득의 원칙적인 수입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 기준입니다. 3번 퇴직소득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있죠.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연도 5월달까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퇴직소득세를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 신고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없습니다. 4번 임원의 퇴직소득 중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19번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양도소득 금액만 500만 원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00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죠. 100만 원 되기 때문에 2번 연금보험료 공조.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이런 내용들이죠. 3번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장애인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다.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우리 소득금액 요건은 적용합니다. 4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전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적용합니다. 20번 소득세법상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 자, 우리 법인세법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10년 가능합니다. 21번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적용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1번 우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높은 것. 1번 비영업대금이자 25%, 복권 당첨금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30%, 봉사료 5%, 비실명 채권이자는 42%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4번 소득세법상 결성금 및 2월 결성금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소득의 2월 결성금은 해당 2월 결성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번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 결성금부터 공제합니다.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오직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에서만 2월 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4번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차로 정한다. 아니죠. 근연기입의 순으로 합니다. 근연기입의 순으로 순차로 적용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24번 결정, 경정, 징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2번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확정신고는 해야 됩니다. 3번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매입비용에서 제외합니다. 세 가지 있죠. 기준 경비율을 하더라도 자, 수익금액 빼기 재고자산 매입비용 고정자산 임차료 그 다음에 인건비 이 세 가지는 입증하면 빼줍니다. 그 다음 빼기 수익금액의 기준경비율이죠. 고정자산 매입비용은 매입비용이 제외합니다. 재고자산 매입비용. 고정자산은 임차료입니다. 4번 우리 전문직은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소득금액, 수익금액과 관계없이 수익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해야 됩니다. 25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됩니다. 2번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재상실세액공제 자산상실 비율 계산은 사업자 단위로 계산합니다. 4번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도 우리 근로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관식 보겠습니다. 아래 자료에 설명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은 무엇인가?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실질과세 원칙이죠. 실질과세. 두 번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을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우리 세법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무조사 나오면 가장 세무공무원이 보는 게 실질에 따라 과세하려고 합니다. 장부나 형식이나 명칭이나 이거와 관계없이 세법을 탈세하기 위해서, 누락하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면 항상 실질로 이렇게 결합해보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있습니다. 27번 국세기본법상 다음 관료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법에 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청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관할 세무서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근데 신고와 관련된 기한은 최장 9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9개월이죠. 28번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액의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연간 240만원. 자, 229번 소득세법상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으시오. 자, 29번만 같은 문제도 굉장히 좀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우리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합니다. 근데 취득가액은 아주 오래전에 취득했다면 이 취득가액을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자, 매매 사례가액. 혹시 취득할 때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이 있거나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취득 당시 감정가액이 있거나 또는 환산 취득가액이 있거나 자, 이게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순서대로 우리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원칙은 취득가액도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원칙은 취득가액도 실제 거래가액. 원칙은 취득가액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근데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30번 기타 소득의 거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빈칸에 알맞은 금액을 적으시오. 기타 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의 기타 소득,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기타 소득 이런 거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외에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법 2부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몇몇 특수한 어떤 지역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 대부분은 한 90% 정도는 그래도 우리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모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97회 세무회 2급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